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오늘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대외활동 지원부터 합격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대외활동 합격 꿀팁들과 그 다음에 지원서 찾기, 포트폴리오, 그리고 면접 꿀팁까지 이렇게 알려드릴 저는 디지털 경영전공 18학번 허정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를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영 채널 소셜 크리에이터 디프 리십기, 그리고 KB금융그룹 대학생 서포터즈 KB별난 청춘 사기, 삼양그룹과 대학생 서포터즈 삼양시즌 3기에서는 최우수 서포터 팀 부분을 수상했고요. 아모레퍼시픽 프레시팝 디지털 콘텐츠 마케터 3기, 그리고 공블러 든든 멘토, 여기까지가 외부 활동 경력, 그리고 아래 보시는 항목들이 이제 교내 활동 경력들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나와 맞는 대외활동 찾기. 대외활동을 오늘 찾는 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공고를 어떻게 정독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실, 그리고 제일 관심 있으실 자기소개서 쓰기 파트를 Q&A와 함께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직 모르실 텐데, 포트폴리오 제작 어떻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파트 4 면접 준비에서는 면접 때 가장 중요한 1분 자기소개, 그 다음에 면접을 꼭 필승하고 오는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Q&A 방식으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공고 찾기부터 좋은 대외활동을 선택하는 기준까지.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경쟁률부터 먼저 짚어주고 갈게요. 이번 파트는 겁을 먹게 하거나 나는 저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 정도 경쟁률이라도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약간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기업 유명 대외활동,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 같은 데서 진행하는 대외활동들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부분의 대기업 대외활동 경쟁률은 20대 1에서 30대 1 정도 됩니다. 되게 언뜻 보면은 되게 높아 보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경쟁률이긴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이 되게 많죠. 첫 번째, 여기서 1학년과 4학년 2학기 지원자 수가 허수가 엄청나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 중에 한 5% 정도가 1학년이나 아니면은 이제 4학년 2학기 취업 시즌이라서 제대로 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5분의 1 정도는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지원 서류의 미미, 아니면 분량을 지키지 못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실제 경쟁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겠죠.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학원 여러분들도 학교에 들어오실 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기에 합격을 하셨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대외활동도 경쟁률 이 정도 된다고 쫄지 마시고 앞으로 알려드리는 팁과 함께 잘 달려나가 봅시다. 먼저 우리 학우님들이 정말 가질 만한 의문, 그리고 대외활동을 처음 지원했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 그리고 궁금했던 제일 가장 큰 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대외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대외활동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야 스펙도 되고 인턴도 하잖아요. 근데 경력이 없어요. 경력 및 지원란이 없는 소규모 대외활동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대외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강의들에서는 대부분 이제 스펙을 요구해요. 어디 무슨 기업의 홍보대사를 했었고 무슨 기업의 서포터즈를 했었고 이런 경험들을 대부분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과연 아무런 스펙이 없는 내가 이렇게 대외활동 구인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내 활동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뭐 굉장히 교내 활동이라 그러면은 아니 그럼 교내 활동이 뭐가 있느냐 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생의 경험. 많은 분들이 이제 말하시기를 이제 채용 시장이나 아니면 뭐 대외 활동 경험 이런 거에 비해서 학생의 경험이 되게 별거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남들 다 학생이 하는데 학생의 경력 가지고 대외 활동에서 어필이 될까? 네, 생각보다 많이 어필이 됩니다. 먼저 성실성. 대외 활동에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실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 성실성을 보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글로벌 경영 전공이나 아니면 뭐 문화 콘텐츠 전공 같은 데 관련이 돼 있는 마케팅 수업 수강 혹은 콘텐츠 제작 수업 수강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기 완전 초에 모집하는 CTL 창업지원센터 대학 일자리 센터 서포터즈 이거 정말 많은 도움 됩니다. 콘텐츠 제작 실무 경험 쌓을 수 있죠. 그다음에 대학 일자리 센터를 들락날락 하면서 여러 가지 채용 정보들 그다음에 대외 활동 정보도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스펙에서도 잘 써먹을 수 있죠. 그리고 저희 학생 홍보 기자단 쿠소 제가 했던 활동도 대외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내 활동은 이미 많이 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서 신청을 하시고 붙으셔서 스펙을 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조차도 할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시즌에 학기를 놓쳤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기 중에 무심코 잊어버렸던 팀플 경험 이런 것도 좋은 자소서 소재가 될 수 있고 일종의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여기를 보시면은 자소서 문항이 하나 있죠. 팀플 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본인이 했던 역할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아모레퍼시픽 대외 활동을 했을 때 이 문항이 실제로 자소서 2번 항목에 나와 있었어요. 굳이 막 대외 활동에서의 팀플 기록이 아니더라도 뭐 학교에서 했었던 팀플 경험 뭐 팀원들이 바쁜 사정이 있어서 내가 캐리를 하게 됐다. 뭐 팀플을 내가 아주 잘해서 이런 성과를 얻게 됐다. 이런 것조차도 대외활동 지원에서는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캐치하고 넘어가셔야겠죠. 다음 장. 그럼 이제 스펙까지는 어떻게 마련이 됐어요. 교내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 좋은 대외활동 정보는 어디서 얻고 어디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 학우님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서울에서는 이런 대외활동 공고가 벽에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고 어디서 무슨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라고 게시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곳들이 정말 많은데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의 위치상 이렇게 공고가 붙는다기보단 저희가 직접 알아서 공고를 보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자세한 이제 소규모 내가 이제 스펙을 당장 쌓아야 될 때 소규모 대외활동 공고까지 보고 싶을 때는 왼쪽에 보이는 링커리어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팀원을 구해야 하는 대외활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기관, 모 부처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4인 뭐 1팀 이렇게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팀원을 구해야 되는데 팀원을 교내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이용하는 게 캠퍼스픽. 여러분들 이제 주로 쓰시는 에브리타임 아이디로 이렇게 좀 가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공고를 보고 공고에 들어가서 소개를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대외 활동에 이렇게 활동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지나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나치시고 그냥 뭐 이런 거 하는 대외 활동이구나 하고 지나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그 대외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고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자소서, 포트폴리오 방향 잡을 수 있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디프 리십기 모집 공고입니다. 활동 내용을 싹 볼까요? 디스플레이, IT 트렌드, 대학생에 관련 콘텐츠 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홍보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내가 자소서에서 그리고 면접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어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보다 더 끔찍한 건 없죠. 면접관들이 얘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IT 트렌드, 대학생에 관련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된다면 그거에 관련된 지식, 첫 번째, 그리고 관련 콘텐츠 제작 역량, 그리고 얼마나 홍보를 잘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어필해도 끝이에요. 이거.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좋은 대외 활동 어떤 활동일까요? 먼저 내 콘텐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활동비하고 보상이 있는 대외 활동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좋은 대외 활동, 내 직접적으로 구직시장에서 내 스펙에 도움이 될 만한 직접적으로 나 이렇게 뭐 했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대외 활동, 뭐 KB금융그룹 캠퍼스 스타라던가 신한은행의 신대용 이런 거는 주로 방학 시작 무렵에 시작이 되는 편인데요. 교내 활동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내 활동하고 이게 시기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학기 초, 방학 시작.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교내 스펙을 학기 초에 딱 쌓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학 시작 무렵에 이렇게 좋은 대외 활동에 붙는 것으로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하는 것을 제가 베스트 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이제 우리가 대외활동 공고를 보고 스펙을 쌓아서 이제 신청창을 막 눌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써야겠죠.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학 올 때 자소서를 써봤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뭘 쓰려고 해도 경험이 없어요. 내가 지원 동기는 또 뭘 써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랑 이 기업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지? 이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자소서 쓰기 파트도 Q&A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활동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소서를 쓰기 전에 꼭 파악해둘 세 가지가 있어요. 대외활동 자신을 알라. 허정재 말. 드립이었고요. 네. 내가 신청한 대외활동은 무엇을 하는 대외활동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해드렸듯이 지원 공고를 잘 유심히 보라고 했죠. 왜냐?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역량을 자소서에 잘 녹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 기수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야지 그 전 기수가 활동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어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역량이 필요한 대외활동이에요. 이 대외활동은. 그래서 나는 어떤 역량과 대외활동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세 가지를 미리 파악을 해두고 있어야 여러분이 자소서 필승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소서를 쓰는 일종의 루틴이에요.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저는 홍보 관련 역량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귀사의 SNS를 보니 지금까지 서포터즈 활동이나 마케팅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런 역량들이 있어요. 뭐 컨텐츠 제작, 이거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대외 활동이거나 아니면 뭔가 찍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외 활동의 요소들에 따라서 변형이 될 수 있겠죠. 저에게는 이런 역량들이 있으니 제가 가진 능력으로서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홍보해보고 싶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기본적인 자소서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귀사의 SNS를 보니 지금까지 서포터즈 활동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파트를
지원 동기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저에게는 이런 역량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전공 관련 지식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 역량을 서술하시고 할 때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꼭 대기업이나 아니면 유명한 대외 활동에서는 활동 계획 같은 걸 요구하기도 해요. 정말 뚱딴지였죠. 아직 붙지도 못했는데 활동 계획을 다 짜래.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 제품 서비스를 이렇게 홍보해보고 싶다까지가 자소서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이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하나하나 쌓아가시고 문장의 기업에 맞게 서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 자소서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아모레퍼시픽 컨텐츠 서포터즈에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을 갖춘 원장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모레퍼시픽 아까 했던 것과는 다른 대활동에 붙은 것인데,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저를 소개해달라는 말은 제 역량을 소개해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까부터 자꾸 제가 역량 하는데 그만큼 역량이라는 요소가 그리고 단어가 중요하다는 대활동에서 뜻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열정, 그리고 경험과 역량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대활동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600자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합격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일단 자소서를 쓸 때 무엇을 위해 모집하는 대활동인지 먼저 파악하고 씁시다. 같은 경험이라도 뭐 마케팅 대활동에서 혹은 뭐 봉사 대활동에서 아니면 뭐 재능기부 봉사활동 이런 거에서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당신의 경험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고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나를 필요로 하는지 이 기업에서 이걸 먼저 파악하고 써야 좋은 자소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콘텐츠 서포터즈, 거기는 이제 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들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필할 때 그런 방식으로 어필을 해야겠죠. 저는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는 제품이랑 훌륭한 요리가 있고 저는 그거를 이제 플레이팅하는 추가 요리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과 좋은 플레이팅이 합쳐져서 1流급 레스토랑의 요리가 되는 뭐 이런 비유도 써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강조하셔야 될 거, 아까 역량과 열정과 경험, 역량 얘기해드렸죠. 여기서 열정 그리고 성실성을 어필하자. 자소서에서 어필해야 될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대학생 담당자분들, 대활동 담당자분들, 그리고 대행사, 마케팅 대행사가 주로 대활동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뽑을 때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이 활동을 이탈을 하지 않고 주어진 미션을 끝까지 해내서 수료할 수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어필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한 4곳 정도 대기업 대외 활동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교내 서포터즈나 학생 활동도 해보면서 느낀 점은 각오 없이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업에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거르고 걸러요. 거르고 걸러도 잘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되게 역사가 오래된 활동이나 아니면 뭐 막 10기가 넘어가는 기수제가 되게 오래된 대활동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특히 우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학생의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뭐 그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했다. 이런 걸 어필을 자소서에 하셔야 붙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주로 이런 걸 물어보는 문항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주요 문항들이 이제 팀플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성실성 혹은 이런 걸 물어보는 문항이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당신은 이제 좋은 대외 활동을 찾아서 자소서를 쓰는 과정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당신을 어필할 수 있는 혹은 당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나 PPT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세요 라는 칸이 약 80%의 확률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죠. 대학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안 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도대체 기업에서는 왜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라고 요청까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B 뭐 캠퍼스 스타 아니면 별난 청춘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신대용 뭐 이런 대외 활동에서는 잘 만든 포트폴리오의 존재를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왜일까요? 기업에서 포트폴리오를 보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열정. 내가 이 활동에 이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저를 붙여주시면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멋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실력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콘텐츠 제작 역량. 요즘 이제 유튜브 시대라고 많이들 그러죠. 이런 시대에 콘텐츠를 얼마나 잘 제작해서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잘 알릴 수 있는지. 콘텐츠 제작 역량. 이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어필을 할 수 있는 콘텐츠인지, 뭐 잘 만든 콘텐츠여도 내가 당장 뭐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유통이 되지 않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콘텐츠 제작 역량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툴 숙련도. 이것도 이제 아주 막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툴을 뭐 어도비의 포토샵이라던가 뭐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툴 숙련도 같은 것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얘 뭐 포토샵을 뭐 상황 수준으로 다룰 수 있네. 뭐 애프터 이펙트 이 정도면 우리 콘텐츠 믿고 맡겨도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들이에요. KB금융그룹 서포터즈 별난 청춘할 때 썼던 콘텐츠인데, 먼저 저는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를 줘봤어요. 첫 번째, KB금융그룹의 색깔 노란색 포인트.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 기업에 내가 관심이 있고 이런 색상까지 사용해서 당신네 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어필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KB금융그룹과 별난청춘의 표 같은 게 뭐냐면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KB금융그룹을 바꾸는 청춘,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를 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제 작업물들을 이렇게 싹 다 제시를 해봤어요. 싹 다 제시를 하고, 이 KB 별난청춘은 콘텐츠를 만드는 대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내 활동에서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봤다. 이 당시에 교회 대활동이 제가 아직 그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이렇게 그냥 교내 활동한 거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이렇게 카드뉴스 4개 만들어서 넣는 거 정도는 솔직히 요즘에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서 솔직히 약간 일도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줘봤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물로 저를 어필했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뭘 더 어필해야 한다고 했죠? 성실성, 열정, 내가 얼마나 잘 임할 것인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필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열정과 열량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모든 활동에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임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이제 맡아온 직책들, 학생의 국장이라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필요되는 자리, 그리고 뭐 만화 동아리 회장, 이건 정말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모든 활동에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
대활동 이 직전에 했던 거 하나에서 최우수 서포터 상을 받았었는데 그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필을 했죠. 경력이나 뭐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이건 진짜 어떤 걸로도 다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알고 있다. 이거는 컨텐츠를 만드는 대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 합격한 거를 보는 것과 함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자, 이제 당신은 서류를 넣었고,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만 남았죠? 면접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서류는 어떻게 해서 열심히 붙었는데, 면접에 나오면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물어볼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강의 마지막 파트 4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죠. 대외활동 면접의 3원칙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회사에 대한 이해는 필수. 그리고 마케팅 콘텐츠 제작. 대부분의 대외활동이 이런 마케팅 콘텐츠 제작인데 미리 그 회사의 플랫폼을 살펴보고 올 것. 그리고 내가 서포터즈 홍보대사가 된다면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기. 이걸부터 면접을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면접 경험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먼저 LG 디스플레이 디플 면접을 갔었어요. 거기서 맨 처음 자기소개 듣기 전부터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LG 디스플레이의 경쟁사들의 얘기를 해보라는 거였어요. 자기소개보다도 그냥 우리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이렇게 먼저 보는 기업도 있을 정도로 회사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지 붙을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을 해서 잘 활동하고 있지만 그거를 잘 마련을 못 해오셔갖고 대답을 이렇게 약간 좀 헤매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면접 보셨던 분들 중에 붙은 분이 없어요. 진짜로. 그 기업과 회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회사의 뉴스 마케팅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 콘텐츠 제작 대활동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운영하고 있는 뭐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블로그 어디든 좋아요. 가서 살펴보고 내가 피드백을 할 수 있을 만한 거. 나 20대인데 이거 뭐 페이스북에 뭐 재미도 없고 이게 뭐야? 피드백 거리를 찾아가서 필살기로 자기소개나 마무리 발언 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효과 진짜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6.48% 정도의 확률로 이거는 면접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SNS 지금까지 보았던 것 중에 뭐 제일 재밌었던 컨텐츠 있나요? 아니면 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컨텐츠가 있나요? 이건 교내 활동에서도 물어봤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활동 한 면접 갔었던 8곳 중에서 2곳 빼고는 다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서포터즈 홍보대사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소서 문항에도 자주 나오는 문항인데 자소서에 없으면은 이것도 보통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내가 서포터즈 홍보대사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콘텐츠 제작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 공감이 안 되는 콘텐츠일 수도 있고 문제는 아니면 뭐 잘 못 만든 콘텐츠일 수도 있고 소구에 실패한 콘텐츠라고 우리가 고급 용어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기. 여기까지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대활동 면접의 3원칙 되시겠습니다. 통상적인 대활동 면접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먼저 1분 자기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이런 거 자소서에 있는 문항들 밝힐 필요 없고 1분 자기소개 그냥 자기소개서에서 말하지 못한 것만 꾹꾹 눌러 담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디지털경영전공 18학번 허정재이고 이런 이미 이제 10초는 끝난 거예요. 당신 더 어필할 수 있는.
아시겠죠? 1분 자기소개는 자기소개서에 어필하지 않았던 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면은 역량 관련 질문을 꼭 물어봅니다. 허정재 씨, 뭐 CTL 서포터즈에서 카드 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셨다던데, 뭐 이거는 프로그램을 쓰셔서 포토샵 같은 걸로 직접 제작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대답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과정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역량 관련 질문 나왔을 때, 저는 무엇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이 콘텐츠를 이만한 퀄리티로 이렇게 만들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좋고요. 다음은 이제 활동 관련 질문으로 그 다음 넘어가요. 이 둘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뭐 어차피 준비만 잘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은. 네. 활동 관련 질문은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갈 것인지, 우리와 함께 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분 자기소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단 자기소개서에 없는 내용으로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더해서 이 앨범 아트가 이제 연결고리라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 사실인데 뭐 이거는 왜 넣었냐? 회사와 나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권 대외활동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내 생각과 연결고리 첫 번째. 금융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KB금융그룹 서포터즈가 돼서 바꾸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나는 KB금융그룹이나 아니면 뭐 은행에서 이런 서비스 썼었는데 불만족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면 뭐 내 주거래 은행이었어요. 심지어 이런 거라도 정말 작은 거라도 회사 나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걸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근데 이럴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살충제 관련 대외활동, 살충제를 마케팅하는 대외활동인데 이런 연결고리를 찾기 잘 힘들죠? 아니면 뭐 지원 분야가 좀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필요 역량과 내 경험 사이의 연결고리 찾기. 역량 지겹도록 말씀드렸죠, 제가. 콘텐츠 제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아까 말한 살충제 관련 대외활동이면은 뭐 살충제는 뭐 제품의 특성상 홍보하기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외를 할 수 있겠고, 뭐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라면은 내 경험을 활용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1번하고 연결된 얘기고요. 피켓이나 이거 약간 꿀팁인데 피켓이나 회사를 상징하는 색깔의 복장 이런 거는 구술 이외의 어필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삼양그룹의 삼양시즈의 그 대표색은 그린 녹색이었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KB금융그룹은 녹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그 그룹이나 아니면 뭐 회사의 혹은 제품의 컬러를 잘 이용하면은 이것도 우리 회사에 진짜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할 친구구나 라고 어필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역량 관련 질문 어떻게 답할까요? 이거 단순합니다. 나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어떤 성과를 냈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KB금융그룹에서 서포터즈를 했어. 근데 거기서 홍보 영상을 약간 직접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혁신을 해서 바꿨어. 그렇게 했는데 어떤 조회수가 막 늘었어. 이건 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대활동 자소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종의 육하원칙 같은 거예요. 대원칙 같은 거니까 이거 정말 활용 잘 써드셔야 됩니다. 정말. 나 무엇을 어떻게 했어. 했더니 조회수가 올랐거나 아니면 뭐 윗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어. 이렇게 역량 관련 질문 여기까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죠? 활동에 어떤 툴을 써가지고 어떤 개선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역량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뭐 역량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 컨텐츠 제작 능력 말고 뭐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늘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기업에 더 잘 이해하게 됐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쓰면 됩니다. 면접, 그리고 이제 인성질문까지 완전히 끝났고 마무리 멘트를 쳐야 돼요. 그런데 질문 속에 묻고자 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듣는 순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만약에 그걸 할 수 없었었다? 그 면접은 죽은 면접이에요. 그래서 질문 속에 진짜 묻고자 하는 사항들, 이건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문들을 왜 하는지, 이거는 열정을 보기 위한 문항이구나. 뭐 두 번째, 이거는 내 컨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역량이구나. 이런 걸 듣는 순간 딱 캐치를 해서 알맞은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면접은 이기는 면접이 됩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항이 왜 나왔는지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뭐 역량이면 역량, 열정이면 열정 어필을 해봅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생판 경력도 없던 그냥 평범한 지방대 학생일 뿐이었어요. 그냥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도대체 나 같은 지방대 무스펙 학생은 어디서 이렇게 대외활동 정보를 얻고 신청을 해야 되지? 부터 모르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도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그리고 뭐 교수학습지원센터나 대학일자리 센터에서 좋은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 그걸 듣고 보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